400만 원과 1,900만 원. 이게 같은 사고의 보상금이라면 믿어지십니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신 66세 어머님 사례인데요. 처음에 공제조합이 들고 온 금액이 400만 원이었고 저희가 선임된 이후 최종적으로 받아내 드린 금액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고 피해자는 66세 어머님이셨고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급출발로 인해 낙상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자녀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0만 원이면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봤습니다. 그 금액에 후유장애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없었습니다. 후유장애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 그냥 사인하셨으면 1,500만 원을 그냥 공제조합에 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합의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버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가 아닙니다. 버스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운영하는 일종의 상호 부조단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상금을 적게 줄수록 버스 회사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일반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눈치라도 보지만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산하인데다 이 보상 지침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즉,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돈을 지키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후유장애 보상금. 그런데 공제조합이 먼저 들고 오는 합의금에는 위자료랑 휴업손해만 들어가 있어요. 후유장애 보상금은 이 피해자가 먼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은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합니다. 먼저 챙겨주는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은 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병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 변형이 남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만성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의학적으로 후유장애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후유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나이, 직업, 장애 등급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그게 이번 어머님 사례에서 빠져 있었던 1,5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장애진단서 받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애진단서 아무 병원에서나 받으면 안 됩니다. 진단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기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후유장애 상태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공제조합이 그냥 장애 불인정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어떤 전문의에게 어떤 항목을 어떻게 기재받아야 되는지 이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제조합이 계산해주는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장애 진단서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취업 가능 연한을 몇 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실 수익액이 확 달라지거든요. 공제조합은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번 어머님 사례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추 1번 압박골절 상태에서 후유장애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어요. 인정된다는 판단이 서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장애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후유장애 상태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된 진단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66세 연령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연한이랑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해서 상실 수익액을 직접 산정하고 공제조합에 청구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모든 의견 교환은 저희가 전부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처음 제시받으셨던 400만 원에서 최종 합의금 1,900만 원, 즉 1,500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은 협상 과정에서 공제조합이랑 직접 부딪힐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됐습니다. 지금 공제조합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 서명하시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이 금액에 후유장애 보상금이 들어있나요?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받으신 금액은 실제로 받으셔야 될 금액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그냥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했더니 1,500만 원을 더 받게 된 겁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고민이 있으신 경우 제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잃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다시는 못 받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보상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